내 이름은 아카시. 트러블 스테이션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28살 회사원이다. 회사 내에서는 관리직 포지션이다. 뭐 굳이 따지자면 계장 같은 위치다. 우리 회사는 주유소나 렌터카 등의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세간에는 이 업계가 엄청 힘들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 회사도 예외 없이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부서에 신입이 배정될 예정이다. 우리 부서에는 도쿄 트러블 대학, 줄여서 도쿄대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하는 엘리트 신입이 들어온다고 하여 다른 부서에서까지 이목을 끌고 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조례를 시작할까요? 자, 이쪽은 오늘부로 저희 부서에 배정된 신입인 시라토리 씨입니다. 시라토리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다들 반가워. 이 부서는 운이 좋네. 난 오늘부터 이 부서에서 일하게 될 텐데 숫자, 그 외에 노무관계, 클레임 등은 다 내게 맡겨달라고. 여러분의 중심으로서 그에 걸맞는 존재가 될 것을 약속하지. 이상. 여튼 이 시라토리의 인사를 듣고 나와 팀원들은 모두 벙쪄 있었다. 소위 말하는 갑분싸였다. 나는 직장 내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기 위해 곧바로 수습을 시도했다. 아이고야, 시라토리, 첫 인사 때는 우리 존댓말로 하자고. 어? 아, 자네구만, 그 관리직에. 근데 왜 그래야 하지? 사회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자네 도쿄대 나왔다며.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찮은 것들한테 존댓말을 쓸 가치가 없잖아. 그렇구나. 좋아. 다들 이 도쿄대 나온 엘리트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너무 잘나셔서 우리 부서와는 맞지 않는 것 같구만. 아니, 이봐. 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적인 두뇌로 이런 보잘것없는 부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자 할 뿐인 건데 말이 그게 뭐야? 뭐 자네가 머리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사회인으로서는 영 부족해. 난 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부서 배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야. 뭐 갈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뭐야 대체 여기는? 그러자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나셨다. 방금 얘기 다 들었네. 일단 진정하도록 해, 아카시. 사장님, 시라토리 군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내 분위기를 흐립니다. 뭐 우리 회사의 첫 도쿄대 출신이야. 이렇게 된 이상 한번 실력을 지켜보자고.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조금 힘들겠지만 늘 하던 대로 일하자고. 알겠습니다. 살짝 소란스러운 조례였지만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오라이 오라이. 네, 됐습니다. 야 임마, 너 일로 와봐. 요도가 왜 그따구야? 적당히 못해야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장난해? 입으로만 사과할 줄 알았지. 머리는 하나도 안 숙이잖아. 윗사람 불러와.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상한 사람이네. 뭐 네 잘못은 없어. 나한테 맡겨.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니까 그러네. 신경 쓰지 마. 나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라토리가 엄청난 속도로 손님 쪽으로 달려갔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엄중히 처분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뭐야 이게? 제멋대로 클레임을 대응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해버렸다. 나는 시라토리의 폭주를 막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시라토리, 방금 그 클레임 대응은 매우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질투하냐? 그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할 필요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너 아까 손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 직원을 정말로 처분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건데? 손님한테는 그냥 그렇게 말해두면 그만이야. 그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뭐야 그게? 더는 못 참아. 트러블 버스터! 자네 말이야, 존댓말 쓸 줄은 아나 보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엘리트인데. 아침에도 말했지만 보잘것없는 것들한테는 진심으로 존댓말을 쓸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존댓말이란 존경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아니지. 개판이구만 아주. 그렇구나. 하지만 더는 자네 멋대로 하게 둘 수는 없어. 오늘 아침에 나는 자네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자를 생각이었어. 자네 같은 사람을 쓰고 싶어하는 부서는 우리 회사에는 없거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였어.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에게 사과하지. 미안하다. 뭐야, 갑자기? 나는 내 부하를 내 손으로 내치려 했어. 상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었지. 그래. 나는 자네가 울더라도 가감없이 훌륭하게 키워낼 거야. 따라올 수 있겠나? 도쿄대 엘리트?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위인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 따라주도록 하지. 나는 곧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라토리에게 렌터카 대응을 시키기로 했다. 시라토리 자네 렌터카 매뉴얼 다 읽고 외웠지? 당연하지. 그럼 저기 손님께 최고의 응대를 해서 모두에게 자네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와. 뭐 처음이니까 그럴 필요는 있겠네. 알겠어. 좋아. 그럼 다음 예약 손님 오시면 해보자고. 나는 곧이어 렌터카를 빌리러 온 손님이 빡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시라토리에게 시켜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자, 왔어. 존 마카오 씨야. 존 마카오? 일본인이 아닌가? 어서 오십시오. 어머, 신임이구나. 남자야, 여자야? 수염 좀 봐.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담당을 맡게 된 신입 시라토리라고 합니다. 어머, 귀여워라. 완전 내 스타일이네. 미치겠어. 뭐야, 이 인간. 왜 그러나? 아니요. 오늘 렌터카는 이쪽입니다. 어머, 항상 쓰던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용하시는 차를 제가 잘 몰라서. 뭐? 당신 그건 좀 아니지. 지금 나 무시해? 에? 신입이라고 뭐 변명할 생각하지 마. 단골이 오면 당연히 사전 준비 철저하게 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몰라?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쩔 거냐고? 타던 걸로 내올 거야? 안 내올 거야?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어 갈 때쯤 내가 끼어들기로 했다. 존씨, 안녕하십니까? 어머, 아카시씨.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밖에 항상 이용하시던 차 준비해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역시 일처리가 빠르네. 아카시씨는 손도 빠르기로 유명하던데. 다음엔 알아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존 마카오씨 접객은 무사히 마치게 되었지만 나와 존 씨의 대화를 들은 시라토리가 말을 걸어왔다. 그건 좀 치사하잖아. 나는 손님 얼굴도 몰랐다고. 존 마카오씨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지? 오카마 존. 그 사람 진짜 오카마였어요? 어라? 갑자기 존댓말이네? 자네 무리해가면서 일부러 반말하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자네가 나랑 대화할 때랑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뭔가 위화감이 있다 싶었는데 역시 무리해가면서 반말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됐다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대의 명분이 생기잖아.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혼났다고 말하던 해서 앞으로는 존댓말 꼬박꼬박 쓰자. 그리고 남들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도 제대로 사과하라고. 앞으로는 존씨 같은 사람을 끝도 없이 상대해야 돼.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자네라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겠어? 아무리 도쿄대 엘리트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 시라토리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자신의 본심을 털어놓았다. 저는 도쿄대도 나왔고 잘났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멋대로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뭐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시라토리가 입사한 이날의 일은 1년이 지난 지금 시라토리의 난이라는 이름에 재밌는 해프닝이 되었다. 물론 부서 사람들에게는 바닥에 이마 닿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머리 숙여 사과도 했고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납득을 못하겠다는 직원도 몇 명 있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용서받도록 해. 몇 번이고 사과하라고 라고 하며 시라토리를 쪼았고 시라토리도 마실 것을 돌리거나 자빌까지 해가며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기특하다. 시라토리는 역시 머리가 좋은 만큼 업무에 적응하는 힘이 엄청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업무를 다 외워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기특해라. 나는 지금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는데 시라토리를 내 오른팔로 두고 서포트를 받고 있다. 그때 시라토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아 다행이다 싶다. 사람을 키워낸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게 상사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히카리. 최근에 결혼했다. 남편인 유우토와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예상 밖의 일을 불러오고 말았다.
신혼여행 말인데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도 같이 갈 것 같아. 뭐? 뭘 그렇게 놀라. 우리 가족도 하와이 가고 싶어 했거든. 나도 모르게 차 뿜을 뻔했네. 아니, 나랑 유토의 신혼여행이잖아. 왜 네 가족이 같이 가는 거야? 뭐 어때? 여행은 사람 많을수록 재밌잖아. 그리고 같이 여행 가면 우리 가족이랑 더 가까워질 거고. 그런 건 상관없어. 왜 우리 둘만의 여행인데 다 같이 줄줄이 가야 돼? 수학여행이냐고. 나는 유토를 설득하려 했지만 전혀 듣질 않았고 유토네 가족의 하와이 여행으로 결정나버렸다. 솔직히 난 유토의 가족이 불편하다. 유토의 부모님과 누나는 왠지 날 무시하는 태도이고 항상 잘난 듯이 남을 깔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몇 달 뒤. 그래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여보세요? 오빠. 히카리. 실은 상담할 게 있어서. 그래, 뭐든 말해봐. 나는 신혼여행 얘기를 오빠에게 했다. 뭐라고? 이상한 놈이네. 내가 한번 혼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해. 오빠는 엄청 화를 내곤 내 계획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어느새 하와이 여행 당일이 됐다. 모처럼의 신혼여행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우와, 하와이라니 기대되네. 나 거기 가서 실컷 수영해야지. 마사지도 받고 기념품도 사고. 유토네 가족은 남의 신혼여행을 방해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지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떠들어댔다. 나는 모처럼의 하와이 여행이 물거품이 돼서 기분이 처져 있었다. 야호! 하와이다! 하와이! 뭔가 신나! 히카리 씨, 나 보고 싶은 가게가 있는데. 네, 그런데요? 혼자서 못 가니까 같이 좀 가자. 네? 그럼 형님이랑 가시면 되잖아요. 난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으니까 히카리가 엄마랑 같이 가죠. 그럼 유토가 같이 가드려. 아들이잖아. 히카리랑 엄마가 같이 가면 더 사이 좋아지겠다. 이번 기회에 좀 친해져 봐. 그러지 말고. 너 진짜. 그럼 나는 아빠랑 관광하고 있을게. 유토는 아버님과 곧바로 관광을 하러 가버렸다. 시누이는 벌써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해변에서 놀고 있었다. 독신인 시누이는 헌팅당하고 싶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다. 결국 나는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어머님이 쇼핑하는데 따라다녀야 했다. 짐꾼 취급까지 당해서 그날은 이미 녹초가 됐다. 아, 이제 좀 여유롭네. 호텔의 호화로운 식사를 보며 나는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 히카리 씨, 얼른 술 따라줘. 나도. 따라달라니, 내가 종인 줄 알아?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이 고기 질기네. 히카리 씨, 좀 잘라줘. 그러니까 내가 종이냐고. 고기는 알아서 잘라. 모처럼 여행 왔더니 밥 먹을 때까지 부려먹고 결국 그날은 밤까지 한 번도 즐겁지가 않았다. 히카리, 지금 도착했어. 정말? 마중 나갈게. 히카리, 오늘 예정 말인데 그 전에 잠깐 공항 좀 가도 돼? 마중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응? 그게 누군데? 사실 우리 오빠랑 부모님도 오늘 여기 왔거든. 우연히 같은 날에 하와이라니 엄청 우연이지. 히카리네 가족? 모처럼인데 만나서 같이 관광하자. 같이? 유토가 당황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오빠인 토오루는 어릴 적에 꽤 유명한 불량아였고 사회인이 된 지금도 그 박력이 남아있어서 인상이 무서웠다. 게다가 부모님도 한가닥 하셨던 불량 가족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유토가 아니더라도 같이 관광하긴 무서운 게 당연하겠지. 물론 결혼 전에 몇 번 얼굴을 봤을 땐 다들 점잖게 있었지만 그래도 숨길 수 없는 포스가 풍겼던 것이었다. 유토네 가족도 같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도 같이 있어도 되지? 응? 유토는 어안이 벙벙한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가족을 맞이하러 갔다. 여기로 데려올 테니까 호텔에서 기다려. 응? 히카리 씨는 어디 갔어? 그게 신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니 아주 제멋대로네. 히카리 씨 누구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야, 너희들 꽤 즐거워 보이잖아. 우리도 껴도 되나? 우리도 같이 놀아도 되지? 오빠와 부모님은 이날을 위해서 일부러 양아치처럼 입고 와주었다. 가족인 내가 봐도 무서웠다. 당신들은 뭐야? 우리 잊었어? 히카리 부모다. 결혼 상대의 가족을 잊어버리다니 배짱도 좋네. 우리도 오늘부터 합류할 테니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불만 없죠? 우와! 우리 가족을 보고 유토와 시부모님, 시누이는 얼어붙었다.
그 후로 하와이 여행은 어땠는가 하면 엄청 즐거웠다. 언니, 너무 예쁘잖아. 나랑 그냥 결혼할래? 오빠는 혼자 해변에서 놀고 있는 시노이에게 기분 나쁘게 찝적댔다. 형님, 오빠랑 같이 놀아도 괜찮아요. 어제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떠맡기고 놀고 있었잖아요. 뭐? 너 히카리한테 네 부모를 떠맡겼냐? 아니에요. 히카리 씨가 엄마랑 쇼핑하고 싶다고 해서. 아, 나도 오늘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다. 근데 어머님은 오늘도 쇼핑할 거죠? 또 짐이라도 들어드릴까요? 뭐? 당신 우리 히카리한테 짐 들게 했어? 그게 오늘도 또 형님은 바다에서 놀고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야 하나? 내 신혼여행인데 하나도 놀 수가 없네. 히카리, 오늘은 원하는 데서 마음대로 놀아. 나랑 엄마는 쇼핑하고 있을게. 뭐? 정말 고마워. 나는 뻔뻔하게 인사를 하고 유토를 데리고 관광을 하러 갔다. 난 아빠랑 있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 가족이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럼 오늘은 아버지끼리 같이 놀아볼까? 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노이는 우리 가족한테 맡겨둬서 오늘은 하루 종일 유토와 둘이서 즐겁게 관광할 수 있었다. 뭐 유토도 즐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언니, 술 좀 따라줘. 술! 네. 시노이는 떨면서 오빠한테 술을 따라줬다. 야, 꾸물꾸물거리지 마.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지. 오빠는 계속해서 독신에 부모님과 살고 있는 시노이의 약점을 공격했다. 원래라면 성희롱이지만 무서운 오빠한테 아무도 대들 수가 없었다. 아, 오늘은 형님이 해주셔서 덕분에 쉬네요. 어제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형님 술도 따라드리고 고기도 잘라드린다고 힘들었는데. 당신들 우리 히카리를 종 취급한 거야? 시부모님은 얼어붙었다. 농담이야, 농담. 이렇게 여행 내내 우리 가족은 함께 붙어 있었다. 시부모님과 시노이는 완전히 위축돼서 우리 가족의 하인처럼 돼 있었다. 히카리 씨, 짐 들어줄까요? 히카리 씨, 다 사줄게. 갖고 싶은 거 뭐든 말해봐. 이번 여행은 전부 히카리 씨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유토는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져서 투명인간처럼 되고 말았다. 그렇게 처음엔 불안했던 하와이 여행은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우린 이만 갈게.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 엄마가 달려올게. 야, 유토, 우리 귀여운 히카리를 울린다면 용서 못한다. 알았지? 네! 이렇게 우리 불량 가족은 폭풍처럼 사라졌다. 아, 재밌었다. 사람 많은 여행이 즐겁네. 또 양가 가족들 모여서 여행 가면 좋겠다. 내 말에 시부모님과 시노이는 눈을 피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 후로 우리의 부부 생활에 시댁이 관여하는 일은 일절 없어졌다. 심지어 연락도 줄어서 지금은 거의 얼굴을 볼 일도 없다. 시댁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덕분에 나도 기쁘다. 그리고 유토도 예전보다 나한테 더 잘하게 됐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표정을 살피며 비위를 맞추는 모습은 조금 웃기다. 여보세요? 오빠, 저는 고마웠어. 뭘, 우리도 와이야에서 즐겼으니까 됐지. 또 무슨 일 있으면 잘 부탁해? 옛날에 불량배였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건 무척 든든하다고 생각한다. 오빠랑 부모님한테 너무 고맙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미도리코. 딱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나 있을 법한 조용한 오타쿠 여고생이다. 우리 집은 부모님과 친할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 4인 가족이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고 그 이후로 엄마는 친부모도 아닌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왔다. 나도 크고 나서는 집안일이나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빠는 자기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엄마한테만 떠넘겼다. 야, 아버지 또 밖에서 돌아다니시잖아.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아버님,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아빠, 그렇게 혼자 술 마시고 TV만 보지 말고 좀 뭐라도 해봐. 엄마 요리하던 거 안 보여? 미도리코, 그만하렴. 이게 어디 부모한테 버르장머리였게 굴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케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게 왜 당연한 거야? 엄마가 지금껏 몇 년씩이나 열심히 케어해왔는데.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둘 다 그만 싸워. 엄마!
엄마는 그대로 배를 감싸지며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며칠간 여러 조사를 받기 위해 통원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검사 결과 말입니다만 이건 암입니다. 그리고 위장에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빈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대로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게 갑자기 이렇게 입원할 수는 없어요. 집에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원래 같으면 바로 입원하셔야 하는 몸 상태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돌봄 시설을 찾든 친척한테 전화를 하든 해볼게요. 곧 다시 입원하러 오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 엄마와 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런 상황임에도 엄마는 우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빠한테 연락을 하려고 병원을 나와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검사 결과 말인데 위에서 암이 발견됐다나 봐. 빈혈도 있으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버님도 계시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기로 했어. 입원은 다른 날에. 입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아버지 케어는 누가 하고? 웃기지 마. 빨리 기어 들어와. 아니, 끊었네? 어? 아빠가 전화 끊었어? 뭐라는데? 입원 안 시켜주겠다고 하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대? 걱정 마련 미도리코. 엄마 꼭 입원할 테니까. 아빠는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말 꺼내서 그러신 거야. 엄마, 됐어 이제. 그딴 아빠가 하는 말 들을 필요도 없고 할아버지 케어도 이만하면 됐잖아. 지금은 엄마 몸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아빠는 진심으로 엄마를 입원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고 엄마가 쇼트스테이 등의 방법을 제안해도 내 부모를 시설에 맡긴다니 그런 무책임한 짓이 어딨어.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는 갚아드려야지. 라며 길길이 날뛰기만 한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빠는 엄마의 입원을 허락해주지 않았고 항상 그래왔듯 엄마에게 할아버지 케어를 시키며 자기는 빈둥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 엄마는 할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리던 도중에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고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며칠간 무리를 한 탓에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져 당장 긴급 수술을 해야만 했다. 아빠는 의사에게 혼나는 게 무서웠는지 나는 집에 있어도 되잖아. 라면서 구급차에 타지도 않았고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서 혼자 엄마 상태를 걱정하며 울고 있었다. 어떡해. 그딴 아빠 때문에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고. 미도리코 아이가 무슨 일이고? 병원에서 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오늘은 라면 배달 안 하나? 카도노 타쿠조 아니거든요. 아니네. 미도리코는 빵 굽는다 했지? 단팥빵 같은 거. 잼 아저씨냐고요. 누군가 했더니 고모 할머니네. 여긴 어쩌다 오셨어요? 아는 사람 병문 왔다 아이가. 이빨이 4개나 빠졌다는 거 있지? 그래가 왔드마. 우리 미도리코가 있네. 자, 이 손수건 가지고 눈물 닦아라. 고마워요 할머니.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못 사서 그러나 아임은 팬사인회가 홀대받아서 그러나 고마 가서 한마디 해뿌라. 역시 나를 잘하는 건 할머니밖에 없어. 고마워요 할머니.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갑자기 수술하게 돼서 그래요. 네 엄마가? 그게 갑자기 뭔 소리고? 며칠 전에 엄마가 위에서 암이 발견됐거든요. 어메,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빠가 할아버지 돌봐야 된다면서 당장 입원해야 하는 걸 허락해주지 않는 바람에 입원도 못하고 계속 할아버지 돌보기만 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지금 급히 수술하는 거예요. 뭐? 참말이가? 그러면 그냥은 못 넘어간다. 할머니. 너그 애비는 할매랑 고모 할배가 둘이서 아주 그냥 혼내줬구만. 너는 여서 엄마랑 좀 이끌어. 너그 할배는 애비한테 맡기면 그만인기라.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잠깐 쉬면 된다 아이가. 네, 그냥은 안 넘어간다. 아버지 지금 어디고? 지금 집에 있어요. 병원에는 안 왔거든요. 미친 자스가이가. 안 되겠다. 집에 함 찾아가야 쓰겠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하고 다니는 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속도로 내 앞에서 사라지셨다. 와, 빠르다. 그 후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끝마쳤고 의식을 되찾자 나를 보고 방긋 웃었다. 나도 그 미소를 보고 안심했고 내일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병원을 떠났다. 집에 돌아오자 아빠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아무래도 고모할머니와 고모할아버지가 한바탕 하고 가신 모양이다.
아빠는 우리 가족한테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겁쟁이다. 며칠이 지나 엄마는 많이 회복했고 내가 병문 가지 못하는 날에는 라인도 주고받고 했다. 미도리코, 엄마 이렇게 입원하고 있어도 될까? 집에 계신 할아버지가 영 걱정되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엄마 몸만 생각하면 돼. 고모 할머니가 아빠를 아주 그냥 혼쭐을 내놨더니 바로 혼자서 요양보호사랑 상담해서 단기 요양시설도 알아보고 다 했어. 그랬구나. 사실 아빠는 엄마를 다시 집으로 끌고 가려고 몇 번씩이나 병원을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고모 할머니네를 필두로 모든 친척들이 다 막아주었다. 고모 할머니와 고모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게 그렇게 무서웠는지 집에서는 자기 몫의 집안일도 하게 되었고 단기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갈아입을 옷 등도 직접 가져다주고 있다.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게다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내뱉는 일도 사라졌다. 나한테 심하게 굴었다가 또 내가 고모 할머니한테 일러 바칠까봐 무서운 거겠지. 정말 우리 아빠가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믿기십니까?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그러고 보니까 퇴원 예정일은 정해졌어? 조금 더 몸이 안정되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대로 암이 잘 치료되면 분명 퇴원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재발만 안 하면 평소대로 생활해도 괜찮대. 그래서 안심했어. 다행이다. 여러모로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열심히 회복할게. 그 후 퇴원이 결정된 엄마는 내게 몰래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다. 물론 나는 대환영이었다. 그 제안은 바로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 간다. 여보,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왔어. 잘나셨어.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고모랑 고모부한테 혼났지. 친척들도 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아버지를 시설에 맡기느라 돈도 다 깨주고.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러면 바로 이혼해서 넷째 줄 줄 알아. 근데 나는 그 다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어. 뭐? 이혼하자 우리. 물론 미도리코는 내가 데려갈 거고 내가 키울 거야. 웃기지 마. 여태껏 계속 집안일만 하던 게 뭘 할 수 있다고 까불어? 일은 그냥 열심히 찾으면 그만이야. 여태 아버님 돌보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인정 못해. 그렇게 나온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줄 알아? 넌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나 돌보면 그만이야. 인정 못하겠다면 나는 변호사를 고용할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지 뭐. 네가 무슨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다고?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아직 있거든? 애 키우고 아버님 돌보느라 돈 쓸 시간도 없었고. 개헌은 어떻게 할 건데? 내 아버지라고! 그래, 당신 아버지 맞아. 그니까 당신이 알아서 끝까지 책임져. 어차피 이혼할 거면 우리 아버지도 데려가. 미도리코 너 할아버지 손녀 아니야? 난 엄마 딸이지. 둘 다 나를 배신할 셈이야? 가만 안 둔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 줄게. 이혼 절대 못 해줘. 라며 발버둥을 쳤지만 법정에서는 바로 백기를 들고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에도 동의했다. 할아버지는 요양시설에 가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본인은 지금까지 살던 낡은 집보다도 반짝반짝 깨끗한 요양시설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집에 있었을 때보다 더 즐겁게 지내고 계신다고 한다. 다행이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된 엄마와 둘이서 느긋하게 지내고 있다. 엄마도 요양시설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직원이 되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엄마는 나와 함께 남자 아이돌에 푹 빠져서 오늘도 둘이서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난 오타쿠의 피를 엄마한테 받았나 보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아카시. 한창 열심히 일할 28살 회사원이다. 현재 나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다. 이름은 미수즈라고 한다. 미수즈는 어른스럽고 예쁘고 착하기까지 하다. 솔직히 내게는 과분할 정도로 최고의 여자친구다. 그런 미수즈를 사랑하는 나는 매일 그녀를 만족시킬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곤 한다. 이번에 떠오른 건 미수즈를 고급 스시집에 데려가는 것이다. 평소에는 값싼 회전 스시집밖에 간 적이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찬 남자로서 한 번쯤 그녀를 좋은 스시집에 데려가 폼 좀 잡아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2달 전부터 이날만을 위해 모아둔 돈을 이 고급 스시집에서 성대하게 쓰기로 했다. 우선 사전에 SNS로 그 스시집 평판을 찾아봤는데 가게 사장이 조금 까다롭다고 한다. 스시 자체도 그날 아침에 잡은 신선한 횟감을 쓴다고 하고
그 가게의 독립적인 룰로 위로는 홋카이도, 아래로는 가고시마까지 직접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당일에 들여온다고 한다. 역시 고급 스시집이라는 타이틀을 등에 업은 만큼 횟감에 대해서도 까다로운가 보다. 나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미스즈를 그 스시집에 데려가려고 말을 걸었다. 미스즈, 이번 주 금요일에 일 끝나고 나서 고급 스시집에 한번 안 가볼래? 뭐? 고급 스시집? 많이 비쌀걸?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미스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착해? 사실 내가 너 기쁘게 해주려고 2달 전부터 이 계획을 짰고 심지어 이거 한번 해주겠다고 돈까지 모아놨어. 네가 스시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그니까 가자. 고마워 아카시. 그럼 금요일 저녁에 보자. 오케이. 이렇게 미스즈를 꼬시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나는 처음 해보는 고급 스시집 데이트에 긴장하고 있었다. 기다렸지. 너무 이쁘다. 에이 아카시, 왜 그렇게 쳐다봐. 부끄럽잖아. 가자. 나 퇴근하고 대충 갈아입은 옷차림으로 왔는데 괜찮을까? 갑자기 되게 불안해지네. 괜찮을 거야. 얼른 가자. 그렇게 스시집에 도착해 문발을 열고 가게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네. 예약하고 온 아카시입니다. 그러자 매우 험상궂은 인상에 덩치가 큰 서비스업에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왔다. 나는 순간 정말 쫄았다. 그렇게 우리는 카운터석으로 안내받게 되었다. 역시 고급 스시집이라 그런지 카운터석과 같은 길이로 만들어진 유리로 된 공간 안에는 엄청 맛있어 보이는 생선이 쭉 진열되어 있었다. 나와 미스즈는 카운터석에 앉아 곧바로 주문을 넣었다. 사장님, 일단 참치랑 도미랑 가다랑어를 각각 2인분씩 주세요. 네. 고급 스시집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던 나는 우선은 서민의 입맛에 맞는 무난한 것부터 주문했다. 솔직히 내가 들고 온 돈 가지고 될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무뚝뚝하긴 하지만 원래 그런 가게인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저 맛을 즐기고 미스즈가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게 정말 대박이다. 그러게, 너도 참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고마워. 그렇게 주문한 스시가 우리 앞에 나왔다. 물론 사장님은 카운터 너머에서 무언으로 스시를 건네주었다. 정말 횟감 퀄리티가 다르네. 나는 이 가게를 칭찬하는 의미를 담아 일부러 사장님이 들리도록 살짝 큰 목소리로 미스지한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장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거지가 무슨 맛을 안다고 떠들어? 응? 우리는 말이야, 어차피 먹을 거라면 맛을 잘 아는 부자가 와서 먹어줬으면 한다고. 네? 응? 당혹을 감추지 못하는 나. 뭔가 신뢰될 만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닌가 싶어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건 없다. 나는 용기를 쥐어짜내 사장님께 물어보기로 했다. 죄송한데 제가 뭔가 신뢰되는 말이라도 했나요? 응? 보통은 이런 가게 오면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 여기가 무슨 회전 스시집이야? 네? 알아서 주세요 라고요? 당신 그딴 것도 모르고 여기로 온 거야? 우리 같은 가게를 처음 오는 사람은 말이야, 당연히 개별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 가게에 있는 추천 메뉴를 일괄적으로 주문하는 게 매너라고. 그리고 그 매너를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하는 거야. 뭔 놈의 계절에 맞지도 않는 스시를 주문하고 앉았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당신 옷차림, 그것도 여기 올 때 그렇게 입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역시 복장에도 매너가 따로 있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돈도 없고 매너도 없고 딱 봐도 데이트인지 뭔지 하면서 여자친구 데려와서 폼 잡으려고 여기 온 거지? 그건... 그런 거라면 당신은 여기 잘못 찾아왔어. 네? 여기는 당신 같은 거렁뱅이가 올 만한 가게가 아니라고. 폼 잡을 거면 싸구려 회전 스시집이나 가. 나는 미수주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미수주도 옆에서 같이 부끄럽겠지 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러자 아까부터 옆에서 조용히 나와 사장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미스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참치는 10월에서 2월이 제철이고 도미는 11월에서 5월이죠. 그리고 가다랑어는 봄이랑 가을이 제철이고요. 이딴 지식을 일반인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좀 아나 보네. 그리고 방금 제 남자친구한테 거지라면서 뭐라고 하셨죠? 제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2달 전부터
여기 오겠다고 열심히 모아서 제게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 쓰는 이 돈은 매우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저를 잊으셨나요? 당신이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하고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응?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가게의 맛을 위해 제 아버지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라니 설마 당신? 그리고 제 아버지는 당신에게 보상은 필요 없으니 대신 전통과 애도의 맛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싫습니다. 안 됩니다. 이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아버지 회사 관계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여기는 오지 말라고 전해두겠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아무리 신선한 횟감으로 훌륭한 스시를 만든다고 해도 먹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 네가 만든 스시는 에도 전통 스시가 아니야. 솔직히 나는 살짝 지리고 말았다. 왜냐면 그렇게 어른스러웠던 미수주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온몸이 덜덜 떨릴 지경이다. 그보다 미수주가 이 가게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사장님이 비굴해지는 모습에 놀랐다. 아가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이러는 데에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유가 있어서 말이죠. 마치 탐관오리가 악행을 들켰을 때 하는 변명 같았다. 결국 그 후 사장님은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우리에게 싹싹하게 굴었지만 미스지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처음에 시킨 스시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게를 나가게 되었다. 가게를 나온 후 미스주가 내게 사과를 했다. 아카시, 정말 미안해.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사실 그 가게 사장님은 내 아버지 제자분이셔. 뭐? 아버님의 제자분이시라고? 옛날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가게를 내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나 봐. 그랬구나. 뭐 아무리 맛있는 횟감을 쓴다고 해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이면 언젠가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도 오늘은 너한테 맛있는 스시를 사주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았네. 아니야, 괜찮아. 아카시가 나를 위해서 돈까지 모아가며 맛있는 가게에 데려가 주려고 한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그렇구나. 조금 여러모로 쫄았고 살짝 지르기도 했지만 또 다음에 맛있는 가게 찾아가서 먹자. 응? 그로부터 한 달 뒤 미수주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아카시, 배고프지 않아? 그러게, 뭐라도 먹을까? 그럼 저 가게 가서 먹자. 트러블 스시? 여긴 그냥 값싼 회전 스시집이잖아. 응. 에이, 이렇게 싼 가게 갈 바에는 좀 더 괜찮은 데로 가자. 괜찮다니까 그러네. 미수지에게 강제로 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서 오십. 실례했습니다. 그 두 분 맞으신가요? 네, 2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점원이 되게 싹싹하네. 이상한데. 오라? 벌써 잊었어? 에? 저 사람 그때 그 고급 스시집 사장이잖아. 에? 미스즈의 말에 따르면 그때 일을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극대노하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권력으로 그 가게 사장님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린 순간 신선한 해산물을 입수할 수 없게 되어 맛이 확 떨어져 버렸고 결국 손님들의 발길도 끊겨버려 경영난으로 스시집은 망하고 말았다고. 그리고 현재는 빚을 져가면서 알바 직원으로서 값싼 회전 스시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의 힘을 제대로 체감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고 오만에 빠지면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트러블 버스터! 내 이름은 아카시. 황금 같은 독신 생활을 만끽 중인 회사원이다. 나는 현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업무 관계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당분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출장이라고 해봐야 단기간이라서 귀국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 계약은 유지해놓은 채로 떠났다. 해외로 부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내 핸드폰에 몇 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뭐지? 전화를 건 상대는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에 혹시 몰라 내 번호를 알려주고 왔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나요? 아카시 씨? 실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네, 어떤 얘기요? 실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애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에?
저는 집에 혼자 살고 심지어 지금 해외 출장 중인 거 아시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상하다 싶어서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방을 빌려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영문을 모르겠네요. 그러시구나. 이상하네요. 뭐 어쩌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시끄러운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아카시 씨 방에서 무서운 귀신들이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바쁘신데 실례했습니다. 제가 귀신들의 소행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먼 미국 땅에서 일본에 있는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상하고 있었다. 설마 내 방에 귀신이라도 사는 거 아닌가? 심지어 아기 귀신? 엄마 귀신이랑 아기 귀신이 내 방에 살면서 울거나 떠들거나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아카시 씨 안녕하세요. 제가 아카시 씨 덱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어떻게 되었나요? 나왔지 뭡니까? 그거 말이에요. 나왔다니 뭐가요? 귀신. 귀신? 이 아니라 아줌마가요. 아줌마요? 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던데요. 누구야? 귀신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무서운 건 똑같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카시 씨 애인이라면서 지금 그 집을 관리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무섭게 진짜. 누구야 그 아줌마? 알겠습니다. 여튼 또 보이면 자세히 좀 물어볼게요.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내 집에는 본 적도 없는 아줌마랑 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너무 찜찜하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에이 아카시, 오늘은 더 볼로하네. 거의 다 썩어가는 삶은 앵무새 알 같네. 하하하. 이 사람은 마이클. 능글맞긴 하지만 엄연히 내 상사다. 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실력이 매우 뛰어난 데다가 인망도 두텁다. 마이클, 지금 그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을 기분이 아니야. 에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이러쿵저러쿵 한 일이 있었거든. 이러쿵저러쿵이구만. 완전히 이해했어. 여튼 그렇게 됐어. 이해가 빨라서 다행이네. 아카시, 지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 그냥 두면 안 돼. 그게 쉽나. 해야 할 업무도 있는데. 나는 아카시의 상사랑께 no problem. 이렇게 저렇게 말해둘 텐께 일본으로 돌아가라잉. 땡큐 마이클. 갑자기 사투리까지 쓰네. 마이클이 손 써준 덕분에 나는 바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시 조심히 가. I will be back. 그렇게 나는 일본에 있는 내 집으로 향했다. 아카시 씨! 관리인 아저씨! 당신 누구야? 어서와 자기야. 거기에는 거구의 여자와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이분이 아카시 씨 방에 계셨어요. 당신 설마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있던 그 마리나 씨? 뭐야, 애인 얼굴도 기억 못해? 그녀는 내가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 있던 마리나라는 사람이었다. 애딸린 돌싱으로 나보다도 10살 넘게 나이가 많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바디 터치가 많아서 솔직히 난 꺼려하고 있었다. 실은 알바 중에 갑자기 마리나 씨에게 고백받았던 일도 있었다. 일단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 얼굴을 마주치기 좀 그래서 도망치듯 알바를 그만뒀다. 몇 년 전. 아카시, 너 나 좋아하지? 그래, 사귀어줄게. 죄송해요. 만약 지구가 망하고 저희 둘만 남는다고 해도 저는 그냥 죽음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딱 잘라 거절했는데 아직도 내게 미련이 남았던 건가? 자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겨우 만났네 정말. 누구 보고 자기라는 거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애인인데 뭐 어때서 그래? 누가 애인이래요? 문을 또 어떻게 열었대? 사랑의 힘으로 문을 따버렸지? 지 입으로 문 땄다고 말하네. 엄마, 집에 가자 이제. 시끄러! 미미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왜? 미미라고 하는 아이는 마리나 씨에게 혼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설마 내 방에서 들렸다는 울음소리가 이 아이의 소리였던 것일까? 겨우 자기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정작 자기가 없었지 뭐야? 그래서 내가 대신 방 청소 같은 거 해놨어. 아니, 내 방에서 뭘 하는 거야 진짜? 저기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마리나 씨와 아이는 일단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본인은 애인이라는 주장만 하느라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 결국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지만 절도 등 다른 죄가 없어서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모처럼 나간 해외 출장과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든 걸 그냥 당하고만 넘어갈까 보냐? 용서치 않겠어. 트러블 버스터 간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철저하게 반격하기로 했다. 다행히 변호사가 말하길 소송하면 죄가 성립하기는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마리나 씨가 내게 빠져있다는 점이다. 죄는 죄라고 쳐도 그녀의 스토커 기질이 넘치는 호의도 어떻게 해야만 한다. 그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는 완전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한 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변호사를 끼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리나 씨를 불러냈다. 어머 자기, 나를 이렇게 불러내다니. 역시나 좋아하는구나. 어머 마리나 씨 별꼴이야. 여전히 못생겼네 정말. 응? 아카씨? 놀랄만도 하다. 왜냐면 나는 완전히 여장을 하고 여자 말투까지 써가며 마리나 씨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아이 참, 내 방에 몰래 들어오다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나 화났죠. 아카씨, 너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이게 내 본 모습인데. 아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지. 근데 먹을 게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그러지 마 아카씨. 네 남자답던 모습 어디 갔어? 당신 나보다 예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뻔뻔해? 그 뚱뚱한 몸매부터 어떻게 좀 다시 하고 와. 알았지? 너무해. 내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거울을 좀 봐. 나는 당신 같은 여자한테 관심 없다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나야. 바로 나라고. 마리나 씨는 내 혼신의 연기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심지어 화까지 내며 여장이 취미였으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아 라는 말까지 꺼냈다. 아무래도 나를 향한 사랑은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다. 안 돼!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변호사 찡 나와주세요! 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방에서 나왔다. 미안해요, 변호사님. 당신이 한 일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아카시 씨가 소송을 하면 명백한 죄가 된단 말입니다. 당신이 침입한 증거도 다 남아있어. 이 집에 당신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었고 지문도 다 채취했다고. 그리고 따님 몸에 맞은 듯한 자국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같이 조사받게 되실 겁니다. 애초에 지금 당신 딸은 어디 있는 건데? 어디에 또 방치해둔 거 아니야? 미쳤어 정말. 뭐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아카시 씨가 소송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렸습니다. 당연히 소송해야지. 나를 적으로 돌리면 큰일 나는 거야. 후회하게 될걸? 벌 받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소송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하지. 마리나 씨는 점점 얼굴이 파래지며 그저 멍하니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건 소송당하는 게 충격인 건지 내가 이런 모습인 게 충격인 건지 잘 모르겠다. 그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마리나 씨를 고소했다. 증거는 확실했기에 마리나 씨는 바로 유죄가 되어 투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나 씨 딸 몸에 있는 멍들은 역시 예상대로였다. 내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니 무서워라. 마리나 씨 딸 미미는 현재 엄마와 분리되어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신세 많이 졌어요, 아저씨.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사할 수밖에 없겠네. 체포되었다고는 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니까요. 위자료도 다 받았으니 이사비로 쓰려고요. 근데 아카시 씨 설마 그 취미가 그랬다니? 아니 오해예요. 그건 그냥 연기였어요. 진짜? 그렇다기에는 하나도 어색한 것도 없던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정 떨어지라고 그랬다고요. 내 작전대로 마리나 씨는 완전히 내게 정이 떨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제 만에 하나 그녀가 풀려난다고 해도 스토킹 당할 걱정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나오기로 했다. 다행히 또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당분간은 그곳에서 생활하려고 한다. 골치 아픈 사건이었지만 내가 그녀를 물리친 방법은 지금에 와서는 웃긴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지금은 일도 잘 풀려가고 있으니 일본에 돌아갔을 때는 집을 또 천천히 찾으면 그만이다. 트러블 버스터즈! 내 이름은 히카리. 결혼 1년차 전업주부다.
남편 나오키와는 사이가 좋지만 고민이 딱 하나 있다. 그건 나오키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날 가끔 괴롭히기 때문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계란을 못 먹는다. 남편은 그 사정을 이해해주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그냥 편식일 뿐이라면서 먹다 보면 극복할 수 있다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머리에 스크램블 에그가 들었나? 그렇지만 놀랍게도 어머님은 예전에 교사였던 경력을 살려서 지금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한테 배울 게 있나? 어느 날 나랑 남편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어머, 어서와. 오늘은 히카리를 위해서 솜씨 발휘 좀 해봤지. 식탁 위에는 계란말이에 계란찜, 계란 부침, 계란죽 등 내가 못 먹는 계란 요리만 한가득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머님, 제가 전에 계란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잊으셨어요? 어머, 그랬나? 어쩜 좋아. 깜빡했네. 계란을 싸게 팔길래 그만. 모처럼 만들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전 못 먹을 것 같아요. 뭐? 얘 참 너무하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엄마,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떻게 먹겠어? 아무리 그래도 요리한 정성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니? 사돈댁에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가정교육? 누가 할 말인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다는데 억지를 부린 게 누군데? 그래도 시부모님께 대들 수는 없어서 결국 저녁 식사를 걸렀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식사 후에 곧바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줬다. 하지만 세상에, 내 요리는 못 먹겠다더니 배달 음식은 넘어가나 봐? 시어머니의 핀전을 견디며 힘들게 꾸역꾸역 음식을 먹었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시댁에 불려갔다. 어서와. 오늘도 솜씨 발휘 좀 해봤단다. 식탁에는 계란이 없는 요리가 늘어서 있었다. 다행이다. 오늘은 계란이 없나 봐. 안심하고 어머님 요리를 먹기 시작했는데 계획대로야. 응?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다. 속이 이상해. 나 좀 도와줘요. 왜 그래? 갑자기 몸 상태가 이상해졌어. 얘, 지금 내 음식 때문에 속이 안 좋다는 거니? 아가,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냐? 일단 저 병원 좀. 곧바로 남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시댁 근처 병원이라 평소 진료를 봐주던 의사가 없어서 힘들었다. 알레르기군요. 뭐 집히는 데는 없으세요? 전혀요. 계란 알레르기라 계란은 절대 안 먹는데. 설마. 나는 치료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식탁에 남아있던 요리를 다시 확인해봤다. 얘, 식사하다 말고 병원에 가다니 버릇없기는. 네가 남긴 음식은 싹싹 긁어서 다 먹거라. 어머니, 여기에 몰래 계란 넣으셨죠? 얘가 무슨 소리니? 전 계란 알레르기밖에 없어요. 알레르기가 올라온 건 계란이 들어갔단 증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부엌을 구석구석 확인했다. 여기 버려진 계란 껍질은 뭐죠? 그건 아침에 썼던 거야.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지만 계란을 넣은 게 분명해. 난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날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뭐야? 절대 용서 못해. 각오해라. 어머님은 그 후로도 저녁 식사에 우리를 계속 초대했고 나는 일부러 식사 자리에 갔다. 계란을 넣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 히카리. 오늘 밥에는 꽝이 하나 있단다. 꽝이요? 저한테는 다 꽝일 텐데요. 직접 빚은 손만두야. 딱 하나에만 계란이 들어있지. 자, 뭘까요? 뭘 뭐긴 뭐예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그런 말 말고 한번 골라봐. 그럼 이 접시요. 이쪽이 더 나을걸? 아깐 골라보라면서 그냥 강요하는 거잖아요. 자, 이쪽 접시로 해. 이쪽 접시가 더 좋잖아. 이젠 대놓고 말하네. 기가 막힌다. 이건 그냥 골탕 먹이라는 거잖아. 어머님이 억지로 내 접시를 골라줬지만 나는 곧바로 남편 접시랑 바꿨다. 나오키 접시랑 왜 바꾸니? 네? 바꾸면 안 돼요? 엄마, 여기 계란 들어있잖아. 히카리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만 사니까 아직도 편식이나 하는 거 아니야. 모처럼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먹이려고 했건만. 역시 저한테 계란을 먹일 생각이었군요. 에이, 그냥 장난이지. 이렇게 게임 같은 식사도 재밌잖니? 나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어머님의 언행을 메모나 녹음으로 기록해뒀다.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나왔던 계란 요리도 꼭 사진을 찍어뒀다. 계란 요리로 책도 쓰겠다. 어느 날 아동센터에서 어머님이 강의를 하는 날이었다. 주제는 아이의 식사교육. 식사교육을 가르칠 자격은 있긴 해. 강의에는 주부들과 엄마들이 많이 참석했다. 다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의 식사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는 만일에 대비해 변장을 하고 강의에 참석했다. 뒷자리에 앉아서 아직은 들키지 않은 것 같다. 요즘은 젊은이들의 편식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는 응석은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어? 히카리? 요즘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그냥 편식이나 응석으로 치부하고 억지로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먹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얘기랑은 상관없잖아. 조용히 해! 실은 제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기를 쓰고 계란만 먹이려고 하시거든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입 안 다물어? 편식쟁이 주제에? 아니야. 심지어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게임이니 농담이니 하면서 먹이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 있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 난 모르는 일이야. 내가 갑자기 알레르기 얘기를 꺼내자 주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우리 애도 알레르기가 있는데 누가 장난으로 먹이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요즘 어떤 바보가 알레르기를 편식이라고 생각해? 거기다 꾀를 써서 몰래 먹이다니. 세상에, 그건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정숙하세요. 강의 계속할게요. 꼭 유익한 강의 해주세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억지로 먹이는 어머님. 어머님은 강의를 이어갔지만 당황한 탓에 횡설수설해댔다. 거기다 알레르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땐 제대로 답변도 못할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다. 어머님은 빨개진 얼굴로 참석자에게 면박을 당했다. 쌤통이다. 히카리, 너 뭐 하는 짓이야? 네? 어머니가 한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그럼 내가 뭐 알레르기도 모르는 사람 같잖니? 아니, 언제는 알았나? 어이가 없네. 너 때문에 창피당했어. 거기에는 이웃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요? 괜찮아요. 한동안 얼굴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알레르기인 걸 알고도 계란을 먹인 건 상해죄니까요. 뭐라고? 고작 알레르기로 상해죄? 호들갑 떨기는. 나오키, 네가 말해봐. 미안하지만 이건 엄마가 지나쳤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해. 나오키! 나이 먹고 며느리나 괴롭히고. 아니,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지. 이젠 엄마 꼴도 보기 싫어.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나한테 병원에 갔던 진단서가 있어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지. 어머님이 집을 비우자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님은 혼자서 고생을 하고 있다. 꼴 좋다. 알레르기보다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는 게 더 한심한 것 같은데. 그 후 더 이상 시부모님과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아이가 생겨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다. 예, 제발 손자 얼굴은 보여줘야지. 싫어요. 만약 애한테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머님이 억지로 먹일까봐 걱정되거든요. 이제는 안 만나겠다니. 그럼 우리 간병은 누가 해주고. 나 참,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님, 아버님 응석은 들어줄 시간 없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괜히 시집살이나 시키려다가 위자료 청구당하고 손자까지 못 만나고 노후에 부양도 못 받게 되다니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다니까. 그 덕에 난 시댁 스트레스에서 해방돼서 경사스럽게도 아이가 생겼다. 앞으로 우리 남편과 태어날 아기도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내 이름은 히카리. 남편 타치야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된다. 우리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해서 남편과의 결혼식에는 부모님과 언니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인 카즈아한테만 결혼한 사실을 알려줬다. 언니는 내가 말하는 것도 뭐하지만 착한 데다가 예쁘고 머리도 좋다. 다정했던 언니는 어릴 때부터 늘 나랑 잘 놀아줬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언니랑 사이가 참 좋지만 실은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건 언니 단 한 명뿐이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부모님이 언니만 편애했기 때문이다. 구야 내가 생각해도 언니와 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도 딸인데 나도 좀 예뻐해주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눈엣 가시에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겼는지 어릴 때부터 나한테는 매정했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있지 엄마? 오늘 학교에서 100m 달리기 1등 했어. 응? 내 말 들었어 엄마? 시끄러워. 히카리 대단하다. 가즈아도 100m 경주했니? 응, 어땠어? 12초였어. 12초? 초등학생이 그 정도면 전국 1등 아니야? 응, 선생님도 그러셨어. 대단하다. 가즈아한테는 사이오인의 피가 흐르나 봐. 대박, 언니 진짜 대박이다. 히카리, 시끄러. 학급 전서 주제. 베지터? 아빠 방금 나한테 농담한 거야? 이런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히카리, 17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자, 밥 다 됐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이 대순이? 뭐라고? 이런 집구석을 그냥... 물론 그해 언니 생일은 성대하게 축하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다. 그 후로 부모님과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집을 나온 지 8년이 됐다. 내가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괴로운 과거를 떠올리며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왜? 히카리, 너 지금껏 뭐하고 있었니? 8년이나 연락도 안 하고 지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물어?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딴 애를 왜 낳아가지고. 뭐? 왜 낳았냐니? 갑자기 전화해서 뭐야? 됐다. 카즈아가 사고 나서 입원했어. 뭐?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알지? 뭐? 잠깐만, 언니는 괜찮아? 그리고 알긴 뭘 알아? 잠깐, 이 여편네가? 엄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제멋대로 전화를 끊었다. 엄마한테 여편네라고 욕할 정도로 화가 났지만 언니가 괜찮은지 너무 걱정됐다. 물론 그 후로 엄마랑 아빠한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계속 무시당했다. 그리고 언니 핸드폰도 계속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그날 이후로 2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계세요? 네! 택배입니다. 작불 비용 계산해 주세요. 뭐지? 나가요! 집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네. 히카리 예전 성으로 온 거구나. 얼마죠? 21,800엔입니다. 네? 이거 하나예요? 아니요, 택배가 총 10개 있거든요. 10개요? 네, 10개요. 저기 잠시만요. 그때 난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타치야가 거실로 들어와서 나한테 상황을 설명해줬다. 난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 택배를 확인해봤다. 택배 운송장을 보니 부모님이 본가에 있던 내 짐을 몽땅 보낸 거라는 걸 알아챘다. 이게 다 뭐야? 저기 여기까지 옮겨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전부 반송해주세요. 그래도 저희는 못 받아요. 비용은 저쪽에 청구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힘들게 대량의 택배를 가져온 택배기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돌아갔다. 난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어봤다. 왜? 겨우 받았네. 벌써 왔어? 벌써 오긴 뭘 와? 그 택배는 대체 뭐야? 얘, 카즈아가 사고 나서 입원 중이잖니. 병원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린 나이가 있잖아. 그래서 뭐? 아휴, 얜 지연이랑 다르게 눈치가 없어. 널 지금껏 키워줬으니까 이제부터 부모 좀 모시고 살라고.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지금까지는 네 언니가 우리를 돌봐줬는데 그 상태로 누굴 돌보겠니? 진짜 곤란해 죽겠어. 뭐? 엄마 아빠 어디 아파? 언니가 돌봐주게? 아이고 불효막심한 지집애. 그래, 지금까지 카즈아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룰루랄라 결혼해서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너네가 대체 무슨 생각이니? 그래도 걱정 마라. 비용은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거든. 돈이 좀 들겠지만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잠깐만. 일단 언니는 어디 병원에 입원했어? 트러블 대학병원. 알았어. 그리고 짐은 반송했으니까 받아둬. 뭐? 야! 이놈의 지지배가? 옛날엔 찬밥 취급을 하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돈도 대주고 병수발도 들라고? 이게 부모가 할 짓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타치야가 옆에서 전화하는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타치야,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언니 보러 가려고. 타치야도 같이 갈래? 당연하지.
부모님이 또 일을 벌리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입원한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 여기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언니! 어머, 히카리! 나랑 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오랜만에 언니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잘 지냈어? 벌써 걸어도 괜찮아? 언니 차에 치였다면서. 갑자기 왜 울고 그래, 히카리? 언니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후유증은 좀 남는다고 그랬는데 일단 퇴원해도 괜찮댔어. 이제 멀쩡해. 마침 퇴원 수속을 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다. 실은 말이야. 난 엄마와 나눈 대화 내용을 언니한테 말해줬더니 언니는 화를 펄펄 냈다. 실은 언니도 부모님한테 정이 떨어져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랬다. 우리는 함께 작전을 짜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나랑 남편은 곧바로 이사할 준비를 마치고 2주 후에는 새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언니도 부모님한테 아무 말 없이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 전날 난 부모님을 집에 불렀다. 엄마, 아빠, 여기 집 좋지? 생각보다 집이 넓네.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치, 여보? 이야, 역시 딸이 최고라니까. 딱 좋네, 좋아. 근데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었니? 혹시 우리 가구를 두려고 다 판 거야? 아,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어머, 너도 언니 따라서 눈치가 좋아졌구나. 우리는 쓰던 가구가 편하니까 쓰던 걸로 계속 써요. 근데 언제부터 살 거야? 저번에 짐 돌려보냈는데? 아, 그건 걱정 마. 오늘 여기로 짐을 보내달라고 했거든. 가구 옮기는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아, 착불이니까 계산 좀 해줘. 그래? 근데 있지. 이 집 계약 오늘까지야. 뭐?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알지? 엄마, 아빠? 나는 놀란 채로 서 있는 부모님을 두고 집에서 뛰쳐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무시했다. 분명 부모님은 착불로 택배를 보냈을 거다. 구야, 이제 언니도 집에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돈이 나올 구석이 어딨겠어? 가족을 배신했다고 욕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늘 배신당하며 살아왔다. 이 정도는 해야 사이다지. 그러고 나서 당황한 부모님은 결국 별 수 없이 그날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엄마는 언니한테 전화로 내 욕을 한바탕 늘어놓고는 다시 집에 돌아와 달라며 애원했지만 언니는 무시로 일관했다. 결국 지금은 고정자산세 같은 세금도 못 내서 집에 압류 통지서가 왔다고 한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트러블 버스터즈!